11월 4일 수요일 평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어제 국정화 교과서 고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야권은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가 13% 정도 높다. 이 근래 갤럽 조사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마치 이 모든 사항이 끝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황교안 총리가 담화문을 읽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통진당 해산에 있어서 정부 측에 해산 청구 대리인으로서 해서 결국 헌재에서 해산을 끌어냈습니다. 자, 국정교과서 문제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총대를 맸는데요. 교육부 총리가 하지 않고 황교안 총리가 한 것은 이 국정화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보였던 이 교육부 부총리 이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가졌던 어떤 우유부단한 자세 때문에 이 문제를 총리가 총대를 메고 나서 직접 추진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기된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정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여론이 불리해지고 독재를 강화한다는 부분에 국정, 즉 나라에서 정하는 교과서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말을 넣는 것을 여론이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이 국사 교과서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한국은 민간에 맡겼을 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정통성을 설명하는 부분을 민간에 맡겼을 때 대부분이 좌파들이 장악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에 이미 퍼져 있다. 출판계, 학계, 특히 국사학계, 그리고 정교조 등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간에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현재 7개 좌편향 교과서와 1개의 우성향을 띠고 있는 이 교학사 교과서의 어떤 대비, 즉 전국의 2300개 고등학교 중에서 단 3개만 교학사학을 채택하고 나머지 학교 2997개 학교는 좌편향 7개의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99.9 그리고 우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0.1%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 논리에 의한 부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왜 전화질을 하고 학교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합니까? 그것이 시장 논리입니까? 깡패가요 칼 들고 그래서 시장에 어슬렁거리면서 물건 사면 죽는다 하면 누가 물건 사겠습니까? 물건 팔면 죽는다 하면 누가 물건 팔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시장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폭력의 논리죠. 그래서 이미 이 국사교과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한마디로 썩은 물건이 시장에 정상품처럼 팔리다 보니까 정상 물건이 나오게 되면 썩은 물건이 안 팔리거나 썩은 물건이 썩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정상 물건을 못 팔게 하는 한마디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거래시험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애꾸나라에서요 눈 2개 뜨고 있는 사람이 가면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병신이라고 눈을 하나 이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래야 같이 애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량품들이 판을 치는데 정상품이 하나 팔리게 돼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정상품을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 불량품이라는 걸 알게 될 건데 그 불량품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량품을 만드는 데 가진 수많은 이해관계, 북한의 추종을 받는 종북 세력의 이 추종 이해관계, 더 나아가서 좌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콤플렉스를 친일 독재로 상대를 규정지어서 극복하려고 하는 역사에 대한 콤플렉스 문제, 또 더 나아가서 미래의 유권자 세력을 현재 야권의 주류 운동권, 좌파, 종북 출신 정치인들이 한둘입니까? 계속 선거를 통해서 이기려면
학생들에게 보수 우파 집권 세력들은 다 친일 독재 세력이고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왔을 때 김대중 전까지는 다 보수 정권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10년만 왼쪽으로 기운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를 전부 다 부정을 해야 정치적으로 자라나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나중에 이 야권의 표를 찍게 되죠. 그리고 또 정교조라는 조직체의 이념적 이해관계, 안 그러면 현실적인 금전적 이해관계, 또 교과서 시장을 둘러싼 좌파 패거리들의 돈벌이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출판사의 눈치 보기, 또 출판사의 금전적 수익 문제하고 얽혀가지고 이미 이 시장에는 정상품이 판을 칠 수 없는 불량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구 영화에 보면 정의의 카우보이가 끝면이 어떤 마을에 들어서는데요. 그 마을의 주민들은 전부 다 이 조폭, 건달, 불량배 같은 양아치들이 지배하는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보안관도 양아치고 뭐 시장도 양아치고 우리 그런 서구 영화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요 그 양아치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근면이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야, 이 양아치 불량품들이 판을 치는 이 부분에 당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엎어야 된다.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정의의 근면을 보고 당신 위험한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잘못된 데 사람들이 길들여 오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여론이 불리하다고 국정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 내부의 새누리당의 보수진영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화를 안 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자유시장에서 교과서는 썩은 불량품들만 판을 치는 한마디로 퇴출돼야 할 시장인 게 입증이 되었으니까 이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정화를 한 다음에 정부가 우량품이라고 도장을 찍은 그런 물건들만 깔겠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 시장이 정화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시스템을 고쳐서 자유시장 경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국정화를 하는 이유는 금인정 체제에서 말만 금인정이지 한마디로 썩은 국사 교과서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판을 정부가 나서서 다 한번 갈아엎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당당히 알고 부딪혀서 가야 됩니다. 국정화를 하지 말자. 용어 때문에 이 싸움이 밀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편향된 기술이 있다. 지금 그 국정화 교과서를 갈 수밖에 없는 어제 설명한 이유들입니다. 총리가 6.25 전쟁이 남북 공동의 책임이다. 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은 정부 수립이라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 했다. 천안함에 대해서 아예 그냥 서술을 하고 있는 교과서가 없다. 그 다음에 수정 거부하라 그러면 집필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소송을 걸고 온갖 편법으로 사실상 수정 거부를 묵살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지시로 수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도서나 지도서, 즉 국사 교과서도 잘못됐지만 그 지도서나 또 문제집을 보면 일부 교과서 지도서에는 김일성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지도서의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서 발발했다.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6.25는 김일성이 소련의 지시를 받고 냉전 당시에 미소, 동서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해보자. 즉 소련이 김일성을 시켜서 남침을 한 다음에 미국이 미군을 보내지 않고 머뭇거리면 그대로 남측을 먹어버리고요. 그 힘을 살려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라든지 나머지 뭐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도 슬금슬금 다 먹어보려고
즉 미국을 상대로 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동서간에 철의 장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미국의 방어선이 어디까지인가, 또 미국이 다시 동서가 부딪히는 대형 전쟁을 하겠다고 놓을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뒤어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북한을 시켜서 전쟁을 도발케 한 겁니다. 이데올로기 갈등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뭔 놈의 이데올로기 갈등입니까? 그 다음에 이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 자, 이게 주체 사상에 대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라서 묻는 겁니까? 한마디로요, 국사교과서 안에 김일성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지필진에도 들어가 있고 학교 선생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수업 시간에요,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하는 교사들도 수두룩하고 교사들 연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필진의 카르텔 문제. 특정 단체, 각종 무슨 연구회, 무슨 학회 이런 데 보면 전부 그냥 좌편향입니다. 이미 국사학계는요 9대1 이상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우파를 표방하거나 중도를 표방하거나 상식적인 사람은 국사학계에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기운판이 되어버렸어요. 이 판에서 지필진, 즉 전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 70% 후반대, 80%가량이 다 좌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지필진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 지필에 또 참여한 만큼 중복 지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쓰고 저 사람이 저기 교과서 가서 쓰고, 사람이 그리 없습니까? 그 다음에 말뿐인 국사교과서 선택권. 자, 선택권은 학교가 있다 해놓고 저는 교학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요, 문제가 있든 말든 교장이 선택하는 걸로 그것이 다양하고 자유시장 아닙니까? 그걸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교학사 걸 선택하는 사람은 뭐 그냥 안 둔다는 둥 온갖 압력과 협박과 폭력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요, 자기들끼리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마음대로 성명 발표하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연 개인별로 확인이 되었는지 전부 일일이 전화 걸어서 좌파 언론들도 확인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정 고시되고 난 뒤에 정부는 이달 말에 지필진을 만들어서 1년 기간 가져서 내년 11월 초에 확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되었는지를 두세 달 외부에 한마디로 검증을 하는 팀을 꾸리고 인터넷에도 올려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인쇄를 해서 내년 이제 3월 신학기부터 쓰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학계나 시민단체는 군사국부 쿠데타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3일 촛불집회, 7일 범국민대회 한다면서 당분간은 이걸 가지고 또 초겨울의 거리를 휩쓸고 다닐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요, 여론이 잠깐 불리하다고 작게를 부리면 안 됩니다. 국정화가 아니다, 뭐 바른 교과서를 만든다, 그렇게 한다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제 보니까 올해 뭐 입시를 보는 사람,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10명 중에 8명이 뭐 국정화에 반대한다. 애들이 뭘 합니까? 자, 그래도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36%, 40% 왔다 갔다 할 만큼 있다 하면 상식이 박힌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거. 나머지는 여론조사에서의 묻는 질문 내용에 관한 편향성 내지는 덩달아서 뭐가 뭔지 모르면서 마치 국정화에 반대해야 본인이 멋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찬성한다면 꼴통 보수처럼 보여지게 돼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에 서로 간에 비교되는 그런 행태들 때문입니다. 왜 보수는
멋지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보수진영이 두고두고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젊은 애들이, 대학생이 나는 국정교과서에 찬성하고 나는 보수다 라고 밝히는 풍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보수가 그간에 이 뭔가를 잘 못했다. 우리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또 보수가 지향하는 바를, 또 보수의 따뜻한 면모를, 보수가 약자들을 끌어안는 면모를, 또 이 세상의 양극화, 장기불황, 고실업 속에서 보수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회 갈등에 따라서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그냥 교과서에 독재 친일에 넘어가가지고 다 그냥 찬성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정말로 보수가 새로운 면모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꼼수 부리면 절대 안 되고요. 국정하라고 당당히 이름 걸고요. 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패배하면요, 정권도 끝이거니와 보수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냥 힘도 없는 의병입니다. 관군 내부부터 정비해라. 자, 적군의 관군들은 완벽합니다. 확실하게 단합되어 있고 무장해서 의지로 불탑니다. 근데 보수의 관군은 이거야말로 내부의 반란군부터 시작해서 그냥 싸우기 싫은 사람, 요리조리 핑계 대면서 제목을 바꾸자는 사람, 국정하고 국정하지 뭔 제목을 바꿉니까? 그래서 내부 전열부터 재정비해서 이제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